오늘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제5회 부산해양금융 세미나의 키노트 스피치는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장이신 정대 교수님을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ESG와 금융기관의 대응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의 정대 교수입니다. ESG와 해양금융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되는 부산해양금융 세미나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ESG와 금융기관의 대응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기업 경영과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기준 35조 달러 이상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런 기업들도 기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선언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SG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경영, 디지털 경영, 탄소 중립 등을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SG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18년 1월 17일 투자대상 기업 CEO에게 보낸 편지에서 ESG 이슈를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서 레리 핑크 회장은 모든 회사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하여야 하며 주주, 근로자,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환경에 대한 영향,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노동력의 다양성 확보, 자동화가 진전되는 세계에서 적응하기 위한 근로자의 재교육, 사업 기회의 창출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실제 이 블랙록의 2020년 3분기 ESG 관련 주주 관여 활동 등을 이렇게 보면 2019년 3분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를 또 달리 이해한다면 ESG는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더 나아가 소비자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자본주의의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SR이란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R의 기본 논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재무적인 성과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와 같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동 문제나 소수자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요소, 그 다음에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는 환경적 요소 등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기업 자체의 사업 계속성 및 성장성을 제고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바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SR의 개념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의 투자 행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CSR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 투자, 즉 SRI입니다. SRI의 실천 수단으로는 어떤 기업의 유가증권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넣거나 빼는 투자 수법인 선별, 의결권 및 주주 제한권을 사용하여 기업의 CSR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의 적극적인 행동,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투자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SG는 기업의 성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장기적 영향력과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위한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의 기준은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기준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 쓰레기 오염, 자연자원의 보전 및 동물의 취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준은 기업이 종업원, 공급업자, 고객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합니다. 지배구조 기준은 기업의 리더십, 임원의 보수, 감사, 내부 통제 및 주주권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제도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0월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 목적 전략 등의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펀드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 신고서에 투자 목적, 전략, 운용 능력, 투자 위험 등 중요 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펀드에 대한 공식 기준은 내년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0월 금융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제도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상장 기업의 이런 공시 준비하는데 이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5대 금융지주회사는 대략 30조에서 100조 원에 이르는 ESG 금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양금융의 맥락에서 ESG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은행 등 금융회사는 ESG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해운회사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운회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에 대해 장기저리에 대출을 하는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ESG 투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ESG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ESG 펀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키노트 스피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후 ESG와 해양금융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세미나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구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